자몽입니다. 앞선 강좌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에 대한 설명을 드림과 동시에 마지막에 API를 이용해서 로그인 창 띄우는 부분까지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포먼 생성자 부분에 콘솔 라이트라인을 통해서 화면 구성이 완료되었을 때 콘솔 창에 어떤 로그를 하나 찍는 부분과 또 API com connect, API com connect라는 것은 키움 API에 로그인 창을 띄우는 메소드가 되는데, 이 메소드를 한번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실행을 누르면 이와 같이 로그인 창이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로그인 창을 반드시 띄워주고 로그인을 완료한 이후에 다른 종목 정보라던가 또는 사용자의 잔고 정보,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키움 오픈 API 창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어떠한 데이터도 전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로그인을 이렇게 진행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요. 로그인은 고객 아이디, 그 다음에 비밀번호, 네,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로그인이 완료되었는지 확인을 하려면 하단에 있는 서버와 통신이 연결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표시가 되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후에는 실제로 데이터를 요청하기에 앞서 이 아이콘에 우클릭을 누르시고, 여기 보이시는 이 아이콘에, 여기 있죠? 아이콘에 우클릭을 누르시고 계좌 비밀번호 저장, 네 자리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등록을 눌러주셔야 정상적으로 이 계좌가 로그인으로 완료가 된 것이고, 이후에 어떤 매수라던가 매도, 또 데이터 요청에 있어서 원활한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제 쭉 하나씩 진행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있는 axkh openapi.com connect라는 메소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저희가 com connect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이러한 메소드가 존재하는지, 즉 axkh openapi에는 굉장히 많은 메소드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메소드들이 다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메소드 요청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메소드들 또는 어떠한 정보들, tr, 테이블,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요약해 놓은 프로그램이 바로 앞에서 설명드리기로 한 코아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코아 스튜디오를 지난번에 다운로드를 했기 때문에, 코아 스튜디오는 키움 증권 API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코아 스튜디오를 다운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코아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코아 스튜디오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네, 코아 스튜디오에는 이러한 화면 구성이 되어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이 코아 스튜디오를 어떻게 활용하고 코아 스튜디오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인가 랑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우선은 네, 이 창은 끄고 코아 스튜디오에는 크게 화면 구성을 보면, 코아 스튜디오 지금 제가 받은 버전은 버전 2.20인데 파일 여기서도 오픈 API 접속이 가능하네요. 왜 오픈 API 접속 그다음에 해지를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보기 보면은 지금 볼 수 있는 창은 다 실행을 해놨죠. 그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모양, 그리고 도움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아 스튜디오에서는 세 가지 메뉴를 제공을 하고, 하단에 왼쪽 하단에 보면 실시간 목록, TR 목록, 종목 정보, 그다음에 화면 목록, 개발 가이드, 그리고 우측을 보면 조회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 조회한 TR 목록,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러한 것들 다 일일이 한번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여기 하단에 있는 개발 가이드 부분입니다. 이 개발 가이드를 먼저 확인해야 API라는 객체를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객체를 이용해서 어떠한 메소드들을 사용하고 어떠한 시점에 사용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결국 메소드의 기능이 무엇인지 다 알아야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발 가이드를 보면 키움 오픈 API, 로그인 버전 처리, 조회와 실시간 데이터, 주문과 잔고 처리, 조건 검색, 기타 함수, 그리고 키움 오픈 API 오류 코드 등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키움 오픈 API 이렇게 왼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기본 설명과 통신 처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면 기본 설명은 키움 오픈 API, 즉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국내 주식 상품, 그다음에 코스피백, 지수 선물 옵션, 주식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며 컴 형태의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저희는 키움을 이용하면 종목뿐만 아니라 코스피 200에 대한 파생 상품, 그리고 지수 선물 옵션, 그다음에 선물 거래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주요한 기능은 시세 데이터의 조회와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해준다. 즉, 현재 어떤 특정한 종목이라던가 코스피라던가 또 지수 선물 옵션의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세를 이제 이미 지난 데이터들까지 받으실 수 있고 현재 데이터도 받을 수 있으며 장중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데이터들도 전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주문도 가능하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강력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 검색 기능도 존재하는데 이 조건 검색은 영옥문에서 미리 등록해 놓은 사용자 조건문을 받아와서 그 조건문을 동일하게 영옥문에서도 그 조건문에 맞는 종목을 받아오듯이 자기가 만드는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조건문을 받아오고 해당 조건문에 만족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주문도 연계해서 진행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반드시 로그인 이후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통신 처리 부분을 살펴보면 키움 오픈 API는 모두 비동식이라기보다 이제 비동기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동작하며 서버에 시세 조회나 주문 등을 요청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가 수신되면 각 요청에 대응하는 이벤트 메소드가 호출되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이러한 이 내용이 정말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된다는 것인지 아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요청 후에 이벤트 메소드의 호출, 이러한 어떤 하나의 패턴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이제 키움 오픈 API에서는 모든 데이터 요청에 대한 결과값은 이벤트 메소드 함수에 의해서 전달된다.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 메커니즘은 모든 데이터, 어떠한 요청에 대해서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단지 호출하는 메소드와 이벤트 메소드 이름만 다 달라질 뿐 그 패턴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패턴을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세 조회나 주문 등을 요청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 호출에 의해서 키움 서버로 데이터 요청이 되고 키움 서버로부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OCX 컨트롤에 데이터가 전달되면 그 OCX에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이벤트 메소드를 호출해 줌으로써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말로 설명드려서 조금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랑 이후에 이런 메소드들을 하나씩 사용하시다 보면은 조금씩 이해가 되시면서 패턴이 동일하구나를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전용 이벤트가 호출되며 이 이벤트 함수 혹은 메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벤트 메소드 내부에서 데이터를 얻기 위한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일련의 패턴인데 이 패턴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수신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반드시 이벤트 함수 리턴 전에 데이터 획득 함수를 통해 얻어와야 한다. 이것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벤트 함수 호출 전에 데이터 획득 함수를 호출하거나 이벤트 함수가 리턴된 다음 호출하게 되면 호출 혹은 임의로 이벤트 함수를 호출하면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 네,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전체 통신 동작에 대한 내용은 코드를 직접 구현하면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지금까지 설정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여기 설명안이 맞겠죠? 요청 함수, 다음에 이벤트 함수, 데이터 획득 함수 순서대로 호출이 되는데 요청 함수와 데이터 획득 함수는 저희가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고 이벤트 함수는 저희가 이 이벤트 함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 함수는 저희가 이미 제공되는 요청 함수를 통해서 키움 서버로 전송을 하면 키움 서버는 저희가 정의한 콜백 함수라고들 많이 하는데 이 콜백 함수가 되는 이벤트 함수를 호출을 해주면 저희가 그때 미리 정의해 놓은 작업들이 쭉 진행이 되는 거고 데이터 획득 함수는 이 이벤트 함수 내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제가 이제 코드를 직접 작성한 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훨씬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대충 이런 세 가지 패턴이 있구나. 세 가지 일련의 과정이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코드와 함께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쉽게 또 어떤 이미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거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면 번호라는 개념도 하나의 중요한 내용인데 화면 번호라는 것 물론 영문에서도 화면 번호라는 것이 사용이 되죠.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있는 화면을 화면 번호가 고유한 화면 번호가 이제 부여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즉 키움 API에서 말하는 화면 번호는 그 영문에서 사용하는 화면 번호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화면 번호는 서버에 시세 조회나 주문 요청할 때 이 요청을 구별하기 위한 키값 네, 이게 구별하기 위한 키값이 왜 필요한지는 저희가 코드 작성하다 보면은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요. 구별하기 위한 키값으로 이용되는 거지 뭐 영어문에 사용하는 화면 번호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0000을 제외한 임의의 숫자를 사용하면 되는데 개수가 200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수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도 코드를 작성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사용하는 화면 번호가 200개가 넘을 경우에는 조회 결과, 주문 결과, 다른 데이터가 섞이거나 원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즉, 요청을 할 때 이제 200개의 화면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화면 번호가 200개 이내에서 관리만 되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또 코드랑 함께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벤트 함수를 보면 시세 조회나 검색, 조건 검색 요청 등 서버라고 하면 키움 서버입니다. 어떤 증권 데이터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요청해서 키움 오픈 API가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면 즉 저희가 요청을 하고 서버로부터 그 전달을 키움 오픈 API가 전달받게 되면 사용자 프로그램에 특정 함수를 자동으로 호출해준다. 이게 콜백 함수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어떤 조건이 맞으면 키움 오픈 API에서 자동으로 호출해서 알려주며 이때 on receive tr 데이터, on event connect, on receive real 데이터 등과 같은 함수 앞에 on이 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벤트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 이벤트 메소드의 내용은 저희가 이제 개념을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로그인, 시세조회, 주문 등 요청별로 요청 함수, 이벤트, 데이터 획득 함수가 분류되어 있는데 이 함수들이 설명되어 있는 게 바로 여기 개발 가이드이고 이 개발 가이드에 있는 메소드들이 어떠한 목적이 있는가를 정리해 준 게 여기 키움 오픈 API 기본 설명과 통신 설명, 특히 통신 설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키움 오픈 API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이런 메소드들이 존재하니까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메소드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고 사용을 해주세요. 네, 이런 것을 지금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개발자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한번 또 일일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그인 버전 처리 이렇게 있는데 로그인 버전 처리는 결국에는 로그인과 로그인에는 또 수동 로그인, 자동 로그인, 버전 처리, 모의 투자 설명이 써 있는데 이 설명을 안 읽어볼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로그인 버전 처리가 있고 조회와 실시간 데이터, 그다음에 주문과 잔고 정리, 잔고 처리네요. 그다음에 조건 검색, 기타 함수, 그다음에 키움 오픈 API 관련된 오류 코드까지 쭉 설명이 써 있고 여기 로그인 버전 처리에 관련된 함수들, 즉 메소드들, API 객체에서 제공하는 아까 컴커넥트라는 메소드가 저희가 이미 한번 사용해 봤었죠. 여기 api.comConnect라는 메소드를 한번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comTerminal이라는 메소드는 과거에 로그인을 이제 로그아웃 처리를 해주는 메소드였는데 더 이상은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거. 로그아웃을 하고 싶으면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get connect state, get login info, on event connect, on receive message까지 이렇게 쭉 메소드들이 있는데 이 메소드들은 다 로그인과 관련된 메소드들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조회와 실시간 데이터 처리 부분 보면 관련 함수들이 com arq data, set input value, com set data, disconnect real data, get repeat count, com kw arq data 등 많은 메소드들이 다 조회와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메소드들입니다. 이 메소드들은 또 이후에 뭐 주문도 그렇고 조건 검색도 그렇고 관련된 메소드들은 다 이후에 하나씩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응용해 볼 예정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로그인 버전 처리니까 기본 설명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그인 개요 보면은 키움 오픈 API에서 로그인 기능은 단순히 커넥트 함수를 호출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API, AXKH 오픈 API comConnect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했던 거고요. 로그인과 관련한 이벤트 함수는 on event connect이며 즉 로그인과 관련한 이벤트 함수 앞에서 어떤 호출 요청 함수가 있으면 그에 맞는 이벤트 함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벤트 함수는 로그인 요청을 했을 때 반드시 로그인이 성공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키움 서버에서 어떤 정기 점검 과정 중이라서 저희가 로그인 요청했을 때 거부당할 수도 있고 또는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거부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로그인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온이벤트 커넥트로 전달이 되는 건데 이 온이벤트 커넥트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코드로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값이 0이면 로그인이 성공한 것이고 나머지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를 이용해서 어떠한 이유로 로그인에 실패했는지 즉 0이 전달되면 로그인을 성공한 거고 0이 아닌 다른 값이 전달되면 로그인에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은 로그인 창에서 운영 서버와 모의 투자, 즉 실제 계좌와 혹은 모의 투자 계좌로 접속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 로그인을 보면 로그인 창에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제가 보여드린 게 이제 제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었죠. 로그인을 하는 것을 말하면 기본적으로 이 로그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수동 로그인 중에는 버전 처리 내용이 있는 경우 버전 처리도 함께 진행이 된다. 이 버전 처리라는 것은 API의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또한 수동 로그인을 처음에는 한 번은 최소한 해줘야 되고 수동 로그인 한 이후에 자동 로그인, 다음부터 로그인할 때 자동으로 비밀번호 입력하지 않고 자동 처리될 수 있게도 해줄 수 있는데 그 과정은 이따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 설명된 것처럼 자동 로그인이 가능한데 로그인한 다음 계좌 비밀번호 입력 창을 통해 로그인, 즉 로그인을 한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을 설정할 수 있다. 자동 로그인을. 그래서
트레이 메뉴, 여기서 모니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까 보여드린 거 있었죠? 그래서 계좌 비밀번호 저장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메뉴 선택해서 화면이 표시되는데 여기에 로그인 이후에 사용할 계좌와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저장한 다음에 아까 오토라는 체크 박스가 있었는데 물론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이따가 한번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 체크 박스를 선택하시면 자동 로그인을 위한 설정이 마무리되고 다음번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해당 계좌로 자동으로 로그인 됩니다. 로그인 설정을 자동으로 하면 종목 정보를 제외한 버전 처리를 모두 무시하게 되며 버전 처리를 다시 받으려면 오토 버튼을 체크 해제하고 프로그램을 재실행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종목 정보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종목이 예를 들면은 KRX에 새로운 종목이 상장될 수도 있고 또 폐지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이 이제 다 버전 처리를 통해서 제거되고 추가되는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모든 종목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저희가 원하는 때에 받아올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죠. 또 버전 처리는 로그인 중에 버전 처리가 함께 처리될 수 있는데 그때 앞에서 저희가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버전 처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로그인을 하면 이제 필요한 때가 오면 자동으로 버전 처리까지 완료가 되고 버전 처리할 때는 항상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 꺼줬어야 됐는데 이때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도 종료하신 후에 버전 처리 완료를 눌러 주셔야 버전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것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오픈 API OCX를 탑재한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도 포함이 됩니다. 그대로 진행 시 버전 처리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다. 네. 즉, OCX 프로그램 종료 안 하고 진행했을 경우에는 버전 처리가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모의 투자와 실 계좌로 로그인을 구분해서 해줄 수가 있는데 이때 로그인 창에 체크박스를 통해서 모의 투자로 로그인을 할 건가 아니면 실 계좌로 로그인을 할 건가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테스트할 때는 모의 투자로 먼저 접속해 주셔서 함수도 사용을 해보시고 또 주문도 모의 계좌로 해보신 후에 실 계좌를 이용해서 자동 매매를 진행해 주셔야겠죠. 이러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로그인 버전 처리에 관련된 기본 설명이고 이를 위해서 제공하는 메소드들 여기 쭉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메소드가 로그인과 관련된 메소드인데요. 우선은 컴커넥트가 저희가 사용해 본 것처럼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제 수동 로그인 설정인 경우 로그인 창을 출력해서 로그인을 시도하고 자동 로그인 설정인 경우에는 로그인 창 출력 없이 로그인을 바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즉 컴커넥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주면 처음에는 로그인 창이 뜨고 이 로그인 창에 로그인한 후에 자동 로그인 설정을 해놓으면 이제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로그인이 처리됩니다. 옆에서도 설명을 봤다시피 로그인을 해야만 다른 데이터 정보들을 요청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처음에는 로그인을 먼저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동 로그인 설정인 경우에는 로그인 창이 뜨니까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실행해 주면 여기 api.com 커넥트가 호출되는 순간 이렇게 로그인 창이 하나 뜨게 되는 거죠. 로그인 창에 비밀번호 입력하고 고객 아이디 저장해주면 아이디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모의 투자 접속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모의 투자로 접속을 안 하면 항상 인증번호 인증을 해야 자동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증번호 공인인증서 인증번호겠죠. 그래서 공인인증서 로그인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모의 투자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그러니까 모의 투자 환경에서 매수 매도를 진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까지 쭉 눌러주면은 버전 처리가 필요하면 버전 처리를 진행하고 버전 처리가 필요 없으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버와 통신이 연결되었다면서
아이콘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이 아이콘 우클릭 누르시고 계좌 비밀번호 저장하시면 이게 자동 로그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계좌 비밀번호 4자리 입력해 주신 후에 등록 눌러주시고 오토 처리까지 해주시면 오토 누른 상태에서 닫기, 이러면 자동 로그인 설정을 완료를 해주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프로그램 종료한 후에 다시 실행을 눌러보면 이제 로그인 창이 더 이상 뜨지 않고 자동으로 로그인이, 제가 비밀번호를 입력 안 해도 이제 자동 로그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컴퓨터, 해당 컴퓨터에 자동 로그인 처리를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내가 만약에 다음부터는 자동 로그인 하고 싶지 않다 하면은 오토 제거하시고 닫기 누르고 종료해 주시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다시 로그인을 시도하면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해 줄 수 있는 수동 로그인 모드로 처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아 스튜디오에 있는 로그인 메소드 중에 컴커넥트라는 메소드가 결국 어떠한 목적으로 제공이 되는 건가 쭉 설명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예전에는 로그아웃까지 처리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 즉 연결을 끊는 과정을 처리해 줄 수가 있었는데 더 이상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로그인을 이제 하기 전과 한 후를 분류해 줄 수 있는, 즉 현재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메소드 get connect state, 즉 get connect stat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주면 만약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1을 리턴해주고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경우는 0을 리턴을 해줍니다.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나 되어 있지 않나는 이 get connect state를 통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한번 이후에 get connect state도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get login info를 통해서 이 메소드는 로그인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자값에 대응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보유한 이 로그인한 사용자의 계좌 정보, 그 다음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계좌의 개수, 사용자 이름, 사용자 아이디, 그 다음 키보드 보안이 되어 있는가, 방화벽 설정이 되어 있는가, 접속 서버가 모의투자인가 아니면 실서버인가,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모의투자 환경과 실서버 환경도 나누어서 처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네요. 이 메소드를 이용하면. get 로그인 인포도 같이 사용을 해보기로 하고, 이제 로그인이 완료되었을 때 로그인을 실패하거나 그러니까 실패를 했거나 성공을 했거나에 대한 결과를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이 onEvent connect라는 이벤트 함수가 됩니다. 이벤트 함수와 일반 호출 함수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호출하는 함수는 왼쪽에 하얀색 어떻게 네모 박스가 되어 있고, 이벤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메소드에는 로그인 버전 처리 관련해서는 onEvent connect와 onReceive message 이벤트 메소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이벤트 메소드는 우선 onEvent connect는 comConnect 이후에 로그인 처리가 완료되었는데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에 대한 결과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onReceive message는 어떤 거의 대부분의 요청 메소드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가 메시지의 형태로 처리가 되니까 이 결국 onReceive message는 어떻게 보면 로그를 찍기 위한 이벤트 메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onReceive message도 이후에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인 버전 처리 관련된 여러 가지 메소드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메소드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제공이 되어 있는가,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설명들이 써 있는 게 바로 이 코아 스튜디오의 개발 가이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그인 관련된 거, 조회, 즉 정보 조회나 실시간 데이터 관련된 거, 주문과 잔고 처리, 그 다음에 조건 검색, 기타 함수까지 제공되는 메소드들에 대한 설명을 개발 가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코아 스튜디오에서 처음에 저희가 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개발 가이드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 화면 목록이라던가 TR 목록,
지금 종목 정보는 제공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실시간 목록까지. 이 부분이 필요해지는 시점에 제가 또 다시 코어 스튜디오를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제 실제로 이 API 메소드들을 어떠한 메소드를 제공해주면 어떻게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가 정리가 된 부분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강좌에서는 이 로그인 버전 처리 관련된 모든 메소드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 또 어떻게 어떤 시점에 사용해야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